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1.24%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투자자 현황 보면요.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요. 그에 비해서 기관 매도세가 나왔고,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고, 기관 매수세가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그렇게 뭐했다? 강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건, 그러면서도 시장이 올랐다라는 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밑으로 누르면서 매도를 때린 게 아니라 위로 걸어놓고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누가? 개인과 기관이 받아준 거고요. 어찌됐든, 뭐, 특별한 수급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요 자리까지 내려앉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요 자리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다. 요 박스권 하단이라 그랬죠. 요 자리 지지받느냐, 요 갭자리 메꾸느냐, 뭐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요 자리에서 지지를 한 그림이에요. 지지를 했지만 뭐다? 약간 애매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봉이긴 하지만 십자예요. 십자는 뭐 밑에서 나오는 십자봉은 상승을 위에서 나오는 십자봉은 하락을 의미한다라고 하지만 확률일 뿐이고요. 그냥 십자 도지의 모양은 위냐 아래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는 추세를 변경할 거냐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그게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확률이 조금 더 높냐 낮냐의 차이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방향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일 혹여나 주가가 위로 상승을 한다면 방향은 다시 이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중간 정도 2470포인트 부근까지 또 상승하는 다음 주죠. 그러면 내일이 목요일이네요. 죄송합니다.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관점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일 주가가 추가적으로 음봉의 모양을 띈다면 한 번 더 누를 결국 이 자리 확인하러 내려오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했던 이 자리 지지하고 나니까 오늘 주가도 여기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모양은 코스피보다 훨씬 낫지만 그래도 어제 고점인 793.81을 오늘 뚫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약간 애매하게 남겼죠? 그러면 코스피의 흐름에 따라서 코스닥도 움직일 확률이 있고요. 혹여나 그냥 이 추세대로 코스피도 내일 상승을 하고 추세대로 올라온다면 800포인트에서 805포인트를 확인하는 자리가 나타날 거다. 결국 800에서 805포인트 확인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해서 815포인트까지 확인하러 올라갈 거냐 다음 주 혹은 금요일날 바로 그렇지는 않겠죠. 확인하러 갈 거냐 그게 아니면 800에서 805포인트 확인하고 뭐다 단기적인 박스권에 머물 거냐의 관점이에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결국엔 다음 주 8월을 마무리하는 월봉을 만드는 달이기 때문에 이번 주 눌렀기 때문에 다음 주는 크게 크게 눌리는 그림보다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 그림이에요. 다음 주 이 월봉을 만드는 8월 31일까지겠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시장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고퍼스 보면 말씀드린 대로죠. 이 자리 넘어서지 않는 이상은 어디? 3,000원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 종목은. 3,000원을 확인하고 3,000원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럼 결국 코스닥 기준으로는 800에서 805포인트를 넘기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 결국 요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요 3,000원을 이탈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 자리 다시 또 내려앉는다. 그리고 위로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 다시 방향 잡는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 연관 지어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현대로템이 좀 강했죠? 현대로템이 강했고, 최근 들어서 이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강해요. 뭐, LIG, 넥스원도 오늘 좀 좋았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괜찮았고,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방산주라고까지 보기는 애매하지만, 방산주와 같이 연동하는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 항공우주도 마찬가지 흐름을 이어가고 오늘 현대로템이 뭐 계약 체결이 됐다, 뭐 수출 협상 소식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를 좀 강하게 뽑았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기존의 흐름을 보면요, 그런 이슈로 상승을 한번 시켜놓고 주가를 누르기보다는 위에서 뭐 했다?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하다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박스권 매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박스권의 중간값을 딱 기준 잡았을 때 캔들이 밑에 오래 있냐 위에 오래 있느냐의 과정이에요. 위로 올랐다가 눌렀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면서 중간값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이슈가 발생하니, 즉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니까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뭘? 뉴스를 또 터트린다라는 거죠. 이게 차트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슈팅이 강하게 나왔어요. 강하게 나오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이 종목은 32,500원 부근에서 34,000원 부근을 뚫어내느냐 뚫어내지 못하느냐가 앞으로의 흐름의 중요한 방향이라는 거고, 또 한편 밑으로 갈 거냐 혹은 요 자리를 뚫어내지 못하더라도 차후에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 수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내지 못할 거냐의 기준을 우리가 본다면요, 차트의 그 흐름은 나와 있다. 결국엔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뭐 했던 자리? 횡보했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 기준이에요. 그죠? 요 박스권이에요. 그 박스권의 흐름을 양봉을 만들어 놓은 자리를 훼손시키지 않는 기준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도 같은 거래량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요 박스권의 흐름을 어디까지? 요 위에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 즉 위로 행보하는 흐름, 여기와 마찬가지로 위로 행보하는 흐름을 만들어주면 가장 좋은 관점이지만 기존에 한 차례 올려놓고 행보하면서 들어왔던 물량 혹은 나갔던 물량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즉 좀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 번 정도 뭐 해야 돼? 털어내야 되는 관점도 발생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요 박스권에 만들었던 흐름을 이제는 위가 아닌 밑에서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기준으로. 그렇다면 바로 쳐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럼 똑같은 기준인 거죠. 요 박스를 위로 올려놓을 거냐? 위로 올려놓는다면 어디까지예요? 34,000원 부분까지 맞는다라는 거죠. 그죠? 34,000원 부근 기준까지 올려서 요 밑에 횡보 박스를 만들어낼 거냐? 그렇지 않고 내일 당장 슈팅이 나오지 않고 누르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요 박스를 밑으로 내려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종목은 29,500원을 기준 잡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물 소화를 해주거나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여기와 같은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정도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엔 밑에서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버텨내고 차후 상승을 이어갈 거냐,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로 한 번 더 해먹고 주가를 누를 거냐의 관점이에요. 어디까지? 29,500원에서 29,000원대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이 종목 접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다. 결국엔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뭐 했다? 간단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기존의 적은 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요 매물이 완벽하게 소화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렀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것만 판단하시고, 바로 간다면 33,000원에서 34,000원을 뚫어내는지를 꼭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노시스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이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를 한 번 정도 올려놓고 기존의 고점 부근을 뚫어내지 못하고 주가가 눌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8월 30일 날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무상증자 물량은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개관이나 외국인, 여타 자금을 좀 많이 투자했던 이 종목에 자금을 투자했던 인원들은 이틀 전부터 뭐 할 수 있다? 이 물량을 정리할 수 있다. 무상증자를 받는 금액은 2,600원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기껏해야 2-3% 정도 수익권에 들어온다라는 거고, 결국엔 30일 날 기준이라면 29일 월요일과 금요일 무상증자 들어오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금요일 혹은 월요일 날은 슈팅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아니면 갭을 띄우든지. 왜? 지들이 먼저 털어야 되니까. 그래야 무상증자 개인이 들어온 날 개인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무상증자를 받고 나면 권리락의 효과로 계좌는 마이너스 처리가 되더라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고점에서 꼭 팔아야 돼요. 왜? 10에서 8종목은 이 모양 이 꼴 만들어 놓습니다. 한두 종목만 무상증자 받을 때까지 기다리더라도 기존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고 권리락 떨어진 물량 하더라도 플러스 되는 종목이 기껏해야 2종목 정도예요. 나머지 8종목은 본전 아니면 마이너스 쳐요. 무조건. 그래서 무상증자 받고 나서도 못 팔고 버티는 거예요. 왜? 이랬든 저랬든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럼 위에서 털어내고 이제는 이 2,600원 위에서 지지만 받는다면 손해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털어낸 사람이란. 왜? 무상증 받았던 요 위만큼의 수익률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냥 본전 처리하는 거지. 여태 수익을 보는 거고. 그죠? 그런 관점으로 이 무상증자 종목들은 항상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그런 흐름이라면 이 종목이 2,6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 장중에 2,450원까지 열어둘 수 있다. 열어둘 수 있지만 종가는 2,600원 기준인 거고요. 내일이죠. 내일 기준으로 그런 흐름만 유지한다면 못해도 한 번 정도는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낼 거다. 그런 자리는 3,200원에서 3,300원 부분까지 단기적 상승 가능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500원대 위로 한번 찍고 3,200원대에서 지지를 받아야 한 번 더 4,000원대까지 또 뚫어 올리는 자리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올해 들어서 권리라 또 했지만요.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가 좀 턴어라운드, 실적, 영업이익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는 종목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진다면 다시 한번 5,000원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대신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슈팅으로 5,000원까지는 무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나오는 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다시 주가가 눌리면 뭐 할 수 있다?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혹여나 이 종목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는데도 슈팅 한 번도 제대로 말씀드린 이런 자리까지도 안 나오고 그냥 누른다. 그럼 뭐다? 당장 별 볼 일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진짜 별 볼 일 없다 이 종목은. 올해 턴어라운드? 글쎄 말만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기술적 반등 꼭 나와야 된다 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캉스텐 바이오텍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2,500원에서 4,300원 정도까지 100%는 아니더라도 70에서 80% 정도 단기적인 상승은 나왔고요. 그 단기적인 상승이 뭔가 큰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가 좀 괜찮다, 나쁘지 않다 라는 의견이에요.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거래소를 회피하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됐구나. 그러면서 오늘 한번 주가를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는 볼 수 있어요. 회사 실적은 좀 나아지고 있는 기준이고요. 그렇다면 현재의 자리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상장 폐지가 나올 수도 있는 차트의 모양이죠. 그래도 이런 차트의 기준을 보면 기존에는 뭐 했다? 코덱스 그런 자리에 있었을 확률이 높은 종목이에요. 코덱스 근데 그렇지는 않네요. 이 종목은 그냥 예전부터 수급이 있었네요. 장중 평상시 수급이 엄청나게 없다라는 거고 이슈가 있을 때만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네요. 재수없으면 상장 폐지도 불사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 나올 수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종목은 3,200원은 무조건 유지하는 흐름 만들어내야 돼. 3,150원 정도. 요 자리는 무조건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는 안 되더라도 크게 흐름이 나아지진 않는다. 그러면 이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지면서 나아지는 수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저점이 3,400원 부분이죠. 굳이 이 자리까지가 아닌 이 종목은 3,5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못해도 4,100원에서 4,400원 부분까지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 결국 이 종목이 좀 더 나아지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3,500원과 4,400원 안에 뭘 만들어야 돼? 박스권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어디 기준으로? 4,050원 기준으로. 즉 4,050원이 중간값이다. 만들어내야 되고 캔들이 위에서 버티는 확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번 더 쏴서 5,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누군가가 수급을 넣어줬던 자리는 5,000원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기간이 길다라는 거죠. 그죠? 기간이 길다라는 건 여기서 물린 누군가도 물을 탔다면 현재의 자리는 4,000원에서 4,400원 안에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요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해먹으로 올라올 수 있다. 그 자리가 5,100원에서 5,500원 기준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무조건 4,100원에서 4,400원 사이, 4,000원에서 4,400원 사이에 버티는 그림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요 자리 확인. 그렇지 못하면 요 안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요 밑으로 간다면 올해 하반기 때까지는 쳐다볼 필요가 굳이 없다. 버텨야 된다. 뭐 할 때까지? 장기평선이 밑으로 내려앉을 때까지. 이해되시죠? 별 볼 일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오죠. 원자력,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인 거고요. 바이든 정부 들어오고 나서 신재생 에너지, 풍력, 원자력, 화력, 또 태양광, 기타 등등에서 기대감으로 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 흐름이 뭐했다? 다 주저앉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주저앉았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중대형주 기준으로 해서 버티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 그죠? 결론적인 건 1차 파동 만들어 놓고 2차 조정 만들고 3차 파동 만들어 놓고 현재 4차의 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냐 혹은 4차의 조정을 이어갈 거냐. 꼭 파동이 5파까지 나올 이유는 없다. 3파에서도 마무리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1파와 3파가 나오고 나서 4파가 좀 길고 5파가 나오긴 나오더라도 이 4파가 꽤 길 수도 있어요. 얼만큼? 1파에서 3파가 나온 시점만큼 4파가 길 수도 있어요. 기간으로 따졌을 때.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약간 애매할 수 있다. 아니면 도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4차의 파동을 마무리 짓고 수급을 위로 쏟아내는, 즉 5차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은 이 종목은 뭐 해야 돼? 무조건 2만원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즉 한 번 더 가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놓고 벌어졌던 이격의 이평을, 장기적인 이평을 위로 쳐 올리면서 뭘 만들어요? 지금은 이제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볼린저 밴드처럼. 이평을 모은다라는 건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평을 모아가는데 장기평선 위에서 캔들이 버티고 있다가 뜬금없는 악재나 개파락으로 주가가 이 이평선 밑으로 빠져내려온다면, 그죠? 이런 식으로 빠져내려온다면 빠르게 회복하지 않는 이상 맞고 떨어지는 자리를 만든다. 그러면 장기평선이 위로 올라가고 단기평선이 밑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 이제 역배열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굳이 장기평선을 나와 있는 18,000원 기준이 아닌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로 갈 거냐 가지 않을 거냐만 우리는 체크하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2만원을 유지하는 그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위로는 당연히 23,000원대를 뚫어내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예요. 결국 이 자리에서 2만원 유지하더라도 23,000원까지는 가더라도 23,000원에서 맞고 떨어지면 결국은 횡보한다. 이 횡보하는 과정에서 캔들이 지금의 고점의 중간값 밑에서 또 움직이는 흐름을 많이 만들어내면 밑으로 한번 쏟았다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고 거래가 분명히 터진 자리는 맞다. 이 자리에서 빵 하고 이 거래 터졌던 물량을 해먹고 나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좀 더 흔들어 대면서 일단은 물량을 모아대고 그 흐름을 이어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어디까지 열려있다. 그런 자리는 11,000원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얘는. 그래도 차후에 이 종목이 못 간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시장이 많이 폭락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오겠죠. 지금 당장의 흐름으로서는. 아니면 이 종목에 강한 악재가 터지든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제대로 못 뚫어내면 버티는 척 했다가 이게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이평이 먼저 올라와버린 뭐다? 어디까지? 11,000원대까지 밀어야만이 이제는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선 뭐 해야 돼? 지금의 이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시간을 버텨내면서 차후에 주저앉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한다? 못 넘어선다면 혹은 못 버텨낸다면.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KG 모빌리언스가 오늘 좀 슈팅이 나왔죠. 결국엔
KG그룹에서 쌍용차를 인수한다. 그거에 대한 회사가 KG 모빌리언스고요. 기존에는 KG ETS, 뭐 KG 스틸 여러 개 헤쳐먹었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KG 지들 그룹을 쌍용차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장에 이슈몰이를 해서 지들 회사를 헤쳐먹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처음에 KG 스틸을 먼저 해서 헤쳐먹었고요. 그죠? 헤쳐먹고, 그리고 이제 뭐 KG ETS, 결국엔 KG 모빌리언스까지 어느 정도 하고 주가가 눌렸다라는 거고요. 뭐 쌍용차 인수한 게 호재가 될지, 뭐 회사의 실적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제는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소멸은 이미 됐고요. 뭘로 인해서? 쌍방울이죠. 쌍방울 그룹 혹은 이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뛰어든 업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쌍방울이 들어서긴 했지만 탈락했고, 결국엔 KG가 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뭐 했다? 재료는 소멸된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눌렸고, 이제는 쌍용차로 인해서 부가적인 걸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자리 자체도 쌍용차 인수로 슈팅은 나왔지만 차트 자체가 영 형편없다. 즉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 그럼 이 자리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큰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무리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현재 자리에서 그래도 앞으로 쌍용차에 대해서 기대하고 KG 모빌리언스라는 회사의 실적이 나아진다라는 기준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못해도 7,050원 위에서 이제는 버텨내야 돼요. 저점을 7,050원 밑으로 갱신시키면 안 된다. 갱신시킨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저점을 갱신하러 내려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6,000원대까지 한 번 정도 더 내려와야만이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이 8,500원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결국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위에 거는 일단 다 해먹었고, 여기에 대한 시간을 오래 보내야만이 이 회사의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리에서는 7,050원 위에서 버텨야 되고, 위로는 다시 한번 못해도 7,7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 기존에 수급 들어왔던 요 자리에 대한 한바탕 헤쳐먹은 거예요. 그냥 다 지워볼까요? 위에 다 필요 없고요. 기존에 수급 나왔던 자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자리 한 자리 있고, 그죠? 위아래 그냥 오버슈팅 자리 여기 한 자리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한 자리가 있고, 주가를 눌렀을 때 어디? 요 정도 자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요런 자리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받은 거고, 올라오면서 저항을 맞는 거고, 그럼 이제 다시 눌렸을 때 뭐 더 좋은 자리는 7,200원대지만 최근에 나왔던 자리에서 흐름을 만들어내더라도 7,050원이에요. 얘는 이 자리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주저앉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은 들고 계신 분들 위주로 내가 슈팅이 한 번 더 나왔을 때 이걸 잘라낼 거냐,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인 거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밑에서 대량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올 거냐, 그런 기준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